네, 이어지는 시간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서경의 산업부장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 디스플레이 업종에 대해서 들어보고 있습니다. 앞서서 투자 작전 시간에 짧게 좀 보여드렸는데 어떤 종목일지 드디어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바로 AP 시스템이었습니다. 체질 개선, 수주 잔고 확대, 게다가 업황 개선까지 적혀 있는데요. 이번 주 어제 SFA에 이어서 오늘은 또 AP 시스템 이렇게 들고 와 주셨습니다. 상반기에는 또 견조한 실적을 발표했는데 3분기에는 약간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앞으로 어떤 부분에서 체질이 개선되고 하는지 이 기업에 대한 설명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디스플레이 업종 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OLED 쪽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AP 시스템이라는 기업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11월 11일 메리츠증권에서 발간된 리포트, 9월 30일 한국투자증권에서 발간된 리포트를 중심으로 좀 AP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P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SFA와 마찬가지로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관련된 장비를 생산하는 장비 회사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장비 제조 및 연구 개발, 그리고 아몰레드, LCD 등 디스플레이 장비, 반도체 장비, 레이저 응용 장비들을 제조하는 장비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1분기 매출 기준으로 디스플레이 장비 쪽으로는 90%의 매출 비중, 반도체는 8.4%, 2분기 기준으로는 디스플레이 84.3%, 반도체는 14.2%, 3분기 디스플레이 82%, 반도체 15%, 이렇게 82, 15 또는 85, 14 이런 비중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대 50까지는 아니고 오히려 디스플레이 쪽 매출 비중이 조금 더 높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비들은 대표적으로 삼성 디스플레이, 그리고 중국 등 해외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사로 공급 중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장비 쪽도 함께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향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으로 좀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OLED를 주목하는 이유를 이번 주 내내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소형 OLED 제품으로 본다면 스마트폰부터 노트북, 그리고 AR, VR, XR 기기, 그리고 대형 패널 쪽으로 TV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OLED, 특히 스마트폰 탑재율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미래를 이끌 먹거리인 메타버스에 들어가죠. AR, VR, XR 기기, 결국 OLED 디스플레이, 하드웨어의 주축이 될 수 있는, 메타버스의 주축이 될 수 있는 쪽이 디스플레이고, 그 중에서도 OLED를 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는 산업의 방향성, 시장의 성장성이 곧 투자자들에게는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이 큰 줄기를 놓치지 마시고 디스플레이 업종을 보시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AP 시스템 계속해서 OLED를 주목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기업인지 확인해 봤으니까 이제 앞으로의 모멘텀까지 체크를 해봐야겠죠. 어제 SFA도 그렇고 오늘 AP 시스템도 그렇고 차트적으로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조정을 받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의 성장 동력 좀 체크해 주시죠. 네, 어제 SFA도 차트상 저위험 구간을 한번 짚어드렸고요. 오늘 이 AP 시스템도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지 먼저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차트를 길게 열어놓고 바닥이 어딘가를 살펴볼 만한 라인을 하나 그어보면 약 21,000원, 21,500원 언저리에서 바닥이 끊임없이 확인되고 있는 모습들. 그런데 그 바닥이 한 2년 이상 다져진 바닥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1,000원과 가장 가까운 라인이 재차 바닥 인식이 최근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바닥 인식 이후에는 상단으로 좀 몰려보면 또 31,000원 언저리 쪽으로 박스권이 좀 나오는 모습들이 좀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러한 박스권 안에서의 되돌림 자리를 하나 또 짚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현 구간에서 쉬지 않고 바로 31,000원까지 간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겠지만 앞으로 이 기업이 갖고 있는 모멘텀들을 체크해 본다면 그 안에서 투자 포인트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구간에서는 오히려 손절할 자리보다는 누군가는 이 자리에서 매수를 이어갈 만한 자리구나 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파트론 때도 그렇고요. SFA도 그렇고요. 지금 AP 시스템도 그렇고요. 더 내려갈 곳이 있을까라는 말씀들을 드리는 기업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이후에 파트론의 차트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면 더 내려갈 곳이 없는 기업들, 그 중에서도 두 번째 체크 포인트를 좀 보아야 되겠죠. 숫자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인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더 내려갈 자리가 있는가를 확인을 했다면 그러면 숫자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이어야 다시 한번 이 바닥 구간이 지지가 된다라는 부분 꼭 기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분기 실적을 살펴보면요. 1분기는 매출액은 1,12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 역성장했고요. 영업이익은 12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3%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뭔가 턴어라운드의 조짐이 보였나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2분기 실적을 보면요. 1,457억 원의 매출액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성장을 했습니다. 영업이익은 162억 원으로 직전 분기 대비도 증가를 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로도 84% 성장을 했습니다. 3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액은 960억 원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2분기가 162억 원, 3분기는 16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만 줄어든 모습입니다. 매출액이 엄청나게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지켜졌다라는 부분들은 영업이익률도 체크를 해보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게 됩니다. 영업이익률이 올해 연간으로는 11.5%를 추정을 하고는 있지만 1분기부터 영업이익률 추이를 보면 1분기는 10.8%, 2분기는 11.2%, 3분기는 16.7%까지 좀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좋아졌다라는 부분들은 기업의 이익 체질이 좋아졌구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분기 실적이 조금 아쉬웠던 이유는 디스플레이 장비 수주가 감소했습니다. 디스플레이 업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간 디스플레이 관련된 섹터에 있는 종목들의 주가가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그리고 여러 기업들의 차트가 디스플레이 업종이라고 하면 조금 많이 소외가 되어 있었습니다. 5G 통신 장비 섹터를 2달 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소외되어 있지만 이제 턴어라운드 또는 실적이 좋아지고 이익 체질이 좋아지고 영업이익률이 좋아지는 기업들을 선별을 미리미리 해 놓으셨다라고 한다면 그 상승을 수익으로 잡을 수 있다라는 부분 꼭 기억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외 OLED 신규 투자가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이 안타까웠지만 앞으로 이 OLED 시장에 대한 산업의 성장성, 시장의 방향성 이것들이 하나의 시너지로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3분기에는 왜 이익이 좋았는가, 영업이익률이 좋았던 그 포인트는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그 이유는 고수익성 반도체 장비 쪽 부품 매출 비중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분기에는 반도체 쪽 매출 비중이 8%였으나 2분기 14%, 3분기 15%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향 매출이 좋았고 그리고 디스플레이에서도 그간 수주 잔고는 감소하고 있지만 앞으로 시장, 업황 개선이 좋아진다라는 것들을 가정해 본다면 앞으로의 모멘텀들도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 첫 번째는 차트상 저위험 구간 확인했고요. 두 번째, 숫자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인가에 대한 확인도 영업이익률이 좋아지고 이익 체질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확인을 좀 했습니다. 3분기 매출액은 직전 분기 대비 35% 줄어들었지만 영업이익은 직전 분기 대비 2%만 줄어들어서 이익 체력은 정말 탄탄해졌다라고까지 확인을 했고요. 그러면 미래를 이끌 가시적 모멘텀은 무엇인가를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업황 회복을 먼저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디스플레이 업종이 굉장히 소외되어 있다가 이제 하나 둘씩 LG 디스플레이의 반등을 시작으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스마트폰, 노트북, 그리고 메타버스와 관련한 AR, VR, XR 기기, 그리고 OLED 대형화. 그러면 그간 반도체에서는 빗 그로스, 바이트가 얼마만큼 늘어났느냐, 내가 판매한 반도체의 용량이 얼마큼 늘어났는가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 단위를 빗 그로스를 말씀을 드렸는데, 디스플레이는 이제 대화면 추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형 패널 시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TV가 점진적으로 커지고 있고 휴대폰 화면도 커지고 있는 모습들을 봤을 때, 노트북도 두께는 얇아지고 있지만 화면은 커지고 있는 모습들도 봤을 때 반도체는 빗 그로스, 디스플레이는 면적 출하량 증가, 이 단위를 꼭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황 회복에 대한 부분들을 첫 번째 모멘텀으로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삼성전자입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모두 다 하고 있는데 그 매출처가 삼성전자로 집중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텐데요. 삼성전자, 갤럭시, 폴더블 폰 놓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삼성 디스플레이, 베트남 공장도 증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OLED 업체 중에서 그래도 삼성전자의 매출 비중이 높은 쪽 보신다면 폴더블 OLED 후공정, 캐파 증설에 따른 수혜가 AP 시스템에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TV죠.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이제 퀀텀 닷 OLED 양산을 시작할 단계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수율이 높지는 않은 바람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LG 디스플레이도 삼성전자의 패널을 발주, 납품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AP 시스템 중에서도 아이패드향 리치드 OLED 공급 기대감들이 남아있고요. 그리고 반도체는 라미네이션 장비의 경쟁사가 있었는데 삼성전자 벤더에서 좀 탈락했습니다. 그러면 반사수혜가 어디에서 나올 것인가? AP 시스템이 기존 1분기에도 열처리 장비 올 초에 500억 원 수주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신공장의 증설이 그리고 장비 투자가 이어질 때에 수주 증가가 내년도에 전망이 된다. 그런데 경쟁 벤더가 탈락했으면 반사수혜가 더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년도 수주액이 그에 따라서 4,350억 원, 전년 대비 73% 증가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은 날로 높아지고 있고 체질 개선 있고 수주 잔고 확대되고 있고 디스플레이 쪽으로는 업황이 개선되고 차트상으로는 저이한 구간이다. 이러한 박자를 갖추고 있는 기업이 AP 시스템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유심히 관찰을 이어가시고요. 2년 이상 박스권 하단에 또 한 번 자리가 온다면 그곳에서는 매수도 할 수 있을 만한 관심 종목으로 꼭 담아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오늘은 AP 시스템에 대한 작전 리포트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